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에서 경쟁 가맹점 사업자의 유인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의미를 알아보면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여 자기의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가맹사업 법령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경쟁 가맹사업자 유인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당하게 유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하부 유형은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형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단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 위계에 의한 유인, 기타 유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부당한 이익에 의한 유인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외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계에 의한 유인이란 표시 광고 이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 조건, 기타 거래 사항에 관하여 실제보다 혹은 경쟁 사업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기타의 유인이란 경쟁 사업자와 그 가맹점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성립을 못하게 하거나 계약을 불이행하게 함으로써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부당한 경쟁 사업자의 유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 제과 제빵 업종의 프랜차이즈 본부 간의 경쟁이 과도하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제빵 프랜차이즈 본부 T는 2010년 1월경 강남 핵심 상권에 실면적 200평짜리 가맹점을 개설하였는데요. 가맹 계약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이 매장은 강남 핵심 상권 지역에 위치하여 T사의 브랜드를 홍보하기에 적격이었고, 시제품이나 브랜드 로고 등을 변경할 때 테스트 매장 역할을 하는 거점 상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남 매장 가맹점주인 K씨는 개점 7개월 만인 2010년 8월경 T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본부에 폐점 신청을 하였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T사는 그로부터 약 보름 뒤 자신들의 가맹점이었던 곳이 제빵업계 경쟁사인 P사로 간판이 바뀐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T사는 가맹점주 K씨에 대해 중도 해약 2달 전에는 본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제빵업계 경쟁업체 P가 부당한 유인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네, 사례 잘 보셨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안을 응용하여 재구성한 것인데요. T사의 주장만을 놓고 보면 갑작스럽게 가맹점을 경쟁업체에게 빼앗긴 것이 될 것이고, 경쟁업체 P사의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중 부당한 유인 행위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아 진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가맹본부가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부당하게 유인한 경우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결국 불공정 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부당한 유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해석해야만 하며, 경쟁 가맹사업자의 유인 행위가 부당한지 여부는 각 하부 행위 유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판례에 나타난 사례로는 제약회사가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실시하는 제품 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부당한 유인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가맹본부의 제안에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경쟁 가맹본부의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불공정한 유인 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른바 업종전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점포가 바뀌고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어떤 베이커리 가맹본부는 기존의 다른 업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거나 혹은
종전 인테리어 주요 부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소위 카페나 베이커리 가맹점과 같이 매장의 내외형이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의 경우 가맹점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 비용이 회수될 시기인 2, 3년쯤이 되면 통상적으로 본부로부터 인테리어를 리뉴얼하라는 강요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맹점 사업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가맹점 유인 행위를 단순히 프랜차이즈 사업 내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하나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전후 배경을 파악해야 제대로 된 제도 개선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 보신 제빵,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간판이 보름 만에 바뀐 사연에 대해서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 T는 종전 가맹점주인 K씨에게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처분 사건을 다룬 법원은 가맹점주 K씨가 처음부터 경쟁업체 가맹점으로 바꾸기 위해 2달간의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 통지의 효력은 없다면서도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파괴돼 K씨가 앞으로 T사의 가맹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도 해약 규정을 이용해 2달 뒤 다시 계약을 해지하고 P사 가맹점으로 바꾼다면 불필요한 비용의 낭비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가맹점을 잃게 된 가맹본부 T의 입장은 이해되지만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관계는 손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그 외에 가맹계약상의 중도 해지 규정 위반으로 인한 K씨의 책임은 본부 T와 K 간에 별도로 해결되는 방법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앞 사례에서 가맹본부 T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베이커리 경쟁 가맹본부인 P사를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신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사례에서 가맹본부 T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앞의 사례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맹본부 T와 가맹점주 K 간의 계약 기간,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당시의 정황, 계약 해지 후 새로운 브랜드 런칭 과정 등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할 텐데요. 이 사안에서 가맹점주 K씨는 개점 후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업체로 바꾸었고 가맹본부 T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곧바로 P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가맹본부 T의 경쟁업체인 P로부터 유인을 받은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통상 강남 핵심 상권의 실면적 200평짜리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수억 원이 소요되며 개점 후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난 후 또다시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K씨의 자비로 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인테리어 공사에 보름이 소요된 것은 짧은 편에 속한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K씨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해 본부마다 보조하는 항목과 비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거의 대부분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가맹본부 P가 가맹점주 K씨에게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보조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업계의 거래 관행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경쟁사업자 부당 유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조사 자료에 의하면 본부의 경쟁 가맹사업자 유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고 답한 점포 중 가장 많은 비율이 유사한 영업지역으로 인한 매출의 급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경쟁사업자의 부당 유인 행위가 경쟁업체는 물론 소속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도 이어진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피해는 동종의 경쟁 가맹 본부를 인수 합병한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동종 외식업계의 경쟁업체였던 치킨 가맹 본부 중에 한 업체가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경우
인수하는 업체 소속의 가맹점은 물론 인수되는 업체 소속의 가맹점들도 피해를 본 사례가 그것입니다. 프랜차이즈의 불공정 거래 행위 중 마지막 유형인 경쟁 가맹사업자 유인 행위를 살펴보셨는데요. 가맹사업법이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가맹사업 휘장에서 바람직한 경쟁 질서를 세워서 최종적으로는 가맹점 사업자나 최종 소비자가 양질의 상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과 아울러 동종업계의 가맹본부 상호 간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 간의 동반자로서의 신뢰와 상도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